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해제 시간입니다. 무자본으로 19억 사업자금 만들기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창업을 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 고려할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편을 이제 촬영하고 있고 이어서 이제 심화편도 바로 이제 촬영을 할 건데요. 심화편은 창꿈 특강으로 이어지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사커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제가 오늘은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은 창업 준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요 창업 준비가 어려운 이유는 이걸 가지고 한번 간단한 사커툰을 만들었어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멘토링을 많이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오는 그런 이제 상담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창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리스트랑 이만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시간이 좀 이렇게 할애가 되면 좀 친절하게 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한정된 시간 안에 좀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런 강좌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통상적인 경우인데 이제 경태라는 친구는 이번에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고 아이템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뭐 수익 모델까지도 뭐 체계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의 수익 모델도 생각하고 있고 뭐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충 계획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은 계획은 있지만 내가 도대체 뭘 먼저 시작해야 되냐, 뭐 당장 돈을 구해야 되나, 뭐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되게 혼동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멘토링을 왔단 말이에요. 자, 상담 시작을 합니다. 자, 무엇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통상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일단 제일 지금 고민되는 게 어떤 건가요? 이걸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턱대고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지만 항상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했다면 본인 사업이니까 지금 현재 본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고민되는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가장 고민되는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일단 이게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시제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시제품은 저 혼자 만들긴 힘드니까 일단 뭐 플랫폼 사업이면 앱을 만들어야 되고 뭐 하드웨어 사업이면 제품을 간단하게라도 뭐 피지빌리티라도 봐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그냥 만들어 갖고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저 사람이 되게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이미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같이 일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냥 사람이 필요하다부터 오는 경우에는 그런 지인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인간관계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 살아왔던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IT 개발자가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국문학 전공이나 아니면은 뭐 미대 이렇게 되면은 개발자 친구를 사귈 만한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서로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 생각보다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뭐 주변에 찾아보면은 막 동창까지 뒤지다 보면은 뭐 경찰 친구가 나올 수도 있고 의사 친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개발자도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야 되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던 사람들이 좀 그나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거기에서 졸업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동창들도 잘 만나지 않고 적당히 그냥 동창들하고 가끔 가서 밥이나 먹으면서 그냥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이 만나는 사람의 폭이 되게 좁거든요. 개발자가 주변에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파트너를 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파트너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평생을 같이 가지 않더라도 향후 몇 년간 같은 꿈을 꿔야 되는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을 무슨 뭐 소개팅 시켜주듯이 이렇게 그냥 소개를 대뜸 시켜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이 뭐 당장 뭐 무슨 뭐 공고를 올릴 수도 없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고용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은 당장 파트너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외주 가공을 통해서 외주를 통해서 일단 시제품을 개발하고 이제 피지빌리티를 보거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어떠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하죠. 그럼 이제 하는 얘기가 저 근데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사람을 고용하거나 외주를 하든 돈이 필요한데 자금은 또 어떻게 확보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뭐 돈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뭐 사실 뭐 파트너를 구한다 그래도 공짜로 일해줄 사람을 구하는 건 아니니까 돈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럼 이제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자기 자본을 쓰시든가, 자기 자본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뭐 투자 유치, 보통 그 사람의 아이템의 특성이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건 투자건 그런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는 좀 설명을 해주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아니 근데 말은 쉬운데
사실 뭐 외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뭐 파트너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뭐 예비 창업 패키지 그거 뭐 아무나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뭐 보통은 그래도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다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유튜브라도 한번 찾아보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서칭이라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든지 뭔가 주워 들은 게 있어서 보통 상업 생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뜸 아이템만 가지고 그냥 뭐 무조건 찾아오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있어요. 한두 번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대부분 많이 쳐버리는 경우도 많고 요즘에는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통상은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뭐 사람 구해달라 그랬더니 고용이나 외주라라 그래 돈을 구하라 그랬더니 지원사업 받으라 그래 그럼 내가 여기 왜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장 고민되는 문제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게요 창업 준비가 어려운 이유가 사람 구하기 어렵고 돈을 구하기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제가 19억 원의 사업 자금을 무자본으로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콘텐츠를 만들면서 제가 놀랐던 건 저도 19억씩이나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현실성이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나 받는 금액도 아니라는 거죠. 19억이라는 사업 자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노력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뭔가 계속 결과물을 만들어가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나올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도 할 수 있죠. 당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표라고 한다 그러면 돈을 어디서 구하지? 누가 나한테 안 주나? 이런 거보다는 나는 뭐라도 할 준비가 돼 있고 뭔가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어떤 거를 시작해야 되냐? 이렇게 보통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되게 본질을 흐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놓치고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 저조차도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창업자들을 양성을 하고 육성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그들의 어떤 흥망성쇠를 보면서 뭐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아가지고 정말 쭉쭉쭉 치고 가서 막 엑시까지는 아니지만 투자 뭐 시리즈 A까지 잘 넘어가는 친구들도 봤고 뭐 예비 창업 패키지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추락하는 사람도 봤고 뭐 예창패 초창패 뭐 디딤돌 이런 거 다 받았지만은 그 뒤에 그냥 완전히 막 공중 와야 되는 경우도 봤고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보면서 봤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은 적어도 제 제자들 중에서 나라 돈을 막 쓰고 막 굴려가지고 뭐 그렇게 좀비 기업처럼 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손절을 하거든요. 그런 인간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생각보다 준비가 됐을 줄 알았는데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거나 그냥 되게 좀 편하게 생각하고 아이디어는 갖고 와가지고 열심히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 창업 교육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어떤 걸 알려줘야 될까? 내가 여태까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사람들이 갖추고 있거나 갖추는 거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 조건을 깔고 했던 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계속 어긋나는 부분들을 만지다 보니까 여러분 대다수가 심지어 예비 창업자가 아니고 초기 창업자도 아니고 사업을 한 5년 정도 진행했는데 진척이 없는 사람들도 거의 여러분 이 강좌를 든 대다수가 제가 내리는 가장 중요한 대전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그거를 제가 이 강좌의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이제 창업을 지금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이미 창업을 하고 있다 그런다면은 막상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과거의 자신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거를 한번 물어보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뭐 여기저기서 뭐 창업 강좌를 통해서 뭐 기업가 정신이 어떻고 뭐 팀빌딩이 어떻고 뭐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찾고 시장 분석을 어떻게 찾고 비즈니스 모델을 진짜 많이 배웠다. 나는 많이 배웠는데 정작 창업을 내가 직접 할 때 가장 힘든 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그 단계부터 가장 힘든 건 도대체 내 아이템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아이템을 찾는 거는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아이템을 찾는 과정에선 돈은 그렇게 안 들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열심히 하면서 주변에 탐방도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써보면서 하는데 그 단계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는 뭐 시제품 몇 번 한번 남의 제품 구입해가지고 사용해보거나 벤치마킹 해보는 정도에다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여기 시장 조사하고 뭐 이런 어떤 품이 들어가는 일이지 막 몇 천만 원 단위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뭐 대기업에서 제품 기획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아이템을 개발한 이후에 막상 내가 사업을 내 아이템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은 가졌고 그걸로 일단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결국엔 하나죠. 배운 건 많어. 뭐 기획을 어떻게 한다, 시장 조사 어떻게 한다, BM 어떻게 한다, 시제품 어떻게 만든다. 제강좌도 되게 많잖아요, 관련된 거. 실제로 여러분 이 채널 M&M 말고도 제강좌가 여러 군데 좀 돌아다니거든요. 그것만 봐도 기본적인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니 정말 여러 사람이 사업은 이래야 된다, 창업은 이래야 된다 얘기했는데 정작 내가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좀 애매한 거죠. 그럼 사업을 알려줘야 하나? 그럼 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창업 교육이나 보육이라고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하나로 묶어서 뭔가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거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아이템 있는 것까지 좋겠다. 그래 시장 조사하겠다. BM도 뭐 결국에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초기 상태의 BM은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 근데 정작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되나? 왜냐하면 사람도 구해야 되고 돈도 찾아야 되고 다 알겠는데 모르겠다. 그게 아마 여러분이 겪는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그 여러분이 하는 그 고민이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건 회사에 들어가서 주는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려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서 창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회사라는 걸 통해서 나의 이상도 실현하고 나의 자아도 실현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이 회사의 대표로서 적어도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대표님 소리 들으면서 내 일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해야 되는 그 어떤 그 대표로서의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뭐 자금 구하기, 뭐 구하기, 뭐하고 그게 아니고 뭘 해야 될지 깨닫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에 대부분은 이제 인지를 하죠. 아, 어쨌든 예,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제 사업이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은 있는 건 알겠는데 제가 책임감을 뭐 당장은 못 가지더라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의무는 의무인 거고요. 근데 어쨌든 뭘 해야 되는데 뭐를 먼저 생각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지원 사업 예창패를 따야 되고 사람을 구해야 된다 그럼 내가 뭐 분신술로 몸을 뿅 하고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한 명은 지원 사업하고 한 명은 사람 구하고 이럴 순 없잖아요. 한 명은 또 뭐 시제품 제작하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어느 일에 해야 될 일의 리스트가 나왔을 때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거를 주도적으로 하고 어떤 걸 후속으로 해야 되는지 그 포트폴리오를 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제가 하는 기초 창업 일반 컨설팅이나 멘토링의 거의 대다수는 그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숙제를 많이 내줘요. 제가 짜준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되면은 제 사업이 되잖아요. 본인 사업이 아니고. 그럼 제가 대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교육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저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어떤 사람이 아이템만 제대로 생각해와서 본인의 의지만 투영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아이템과 의지를 사업 계획서에 써서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포트폴리오 그려줄 수 있는데 보통 처음에 그걸 다 알려주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색깔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건 정말 멋대가리였고 매력 없는 사업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의미도 없고 뭐 계획 잘 나오면 뭐예요? 그거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나의 시작점이 정해진다는 거죠. 거기서부터가 여러분이 사업을 해야 되는 시작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시작점을 정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막 상념처럼 미친 듯이 떠올라와서 정리도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채널 M&A를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이제 나는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들 다 예창패를 한다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쓰려고 그러는데 이건 또 이거대로 문제인 거야. 왜? 뭐 문제 제기 뭐 이런 거 뭐 써본 적도 없고 이거 쓴다 그래도 별로 설득력도 없고 막상 열심히 쓰긴 했는데 나도 별로 공감이 안 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뭐 예창패, 초창패 뭐 사람을 어떻게 다 넘어가고
지금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제품, 시제품 어떻게 만들지? 사람 필요한데 사람 어떻게 구하지? 야, 돈도 필요하대. 아니, 시장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야, 누구는 영업을 미리 해가지고 뭐 영업망을 뚫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고. 보니까 투자도 받아야 되는데 투자는 어떻게 만나지? 이게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사업을 위해서 차지하고 있는 온갖 상념 중에 한 5%가 안 될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 이외에 그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과 개인적이지 않은 사정과 사회의 어떤 흐름과 시류와 뭐 현재의 정책 구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일단 뭐라도 시작해라 라고 저는 보통 추천은 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상념이 너무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사실은 뭐라도 시작해놓고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돈 안 드는 뭐라도 시작해놓고 나서 보면은 그 하나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거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그 포트폴리오가 조금씩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지도를 했고,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숙제를 내고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는데,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아무거나 일단 시작하자라고 하기에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게 5%라니까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시작하고 보자라고 하기에는 시작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지 확실하게 나왔죠. 일단은 그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상념들을 나열을 하고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리를 어떻게 하냐? 약간 마인드맵처럼 구성을 하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냐면요, 이건 일종의 기법이니까 그냥 정리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간단해요.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소, 이 세 가지 요소를 대상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뭡니까? 돈과 사람과 시간이죠. 이거는 뭐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도 항상 똑같을 거예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야 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나 혼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누군가가 또 필요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시간에 따른 어떤 그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내가 뭐 10년, 100년, 1000년 이렇게 일할 수는 없으니까 1년 안에 뭐가 나와야 되고 2년 안에 뭐가 나와야 되고, 그런 어떤 시간의 활용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한다 그러면 8개월 안에 뭐가 나와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고 마일스톤을 짜야 되는 거죠. 이 돈과 사랑과 시간을 관점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 옆에다가 그냥 쫙 나열을 한다면 그거를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분류를 한번 시켜보라는 거죠. 뭐 엑셀로 해도 되고 마인드맵 파일을 써도 되고 포스트잇에 써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여러분이 분류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갖 고민이 결국에는 돈이 있으면 해결하고 사람이 있으면 해결되고 시간이 있으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고민이 좀 더 단순하게 정리가 돼요.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점은 있지만 거대한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봤을 때 카테고리는 크게 세 개로 나옵니다. 돈은 어떻게 구하지? 사업 자금은? 팀빌딩은 어떻게 하지? 사람은 어떻게 구하지? 계획을 어떻게 짜지? 돈, 돈, 사람, 시간. 이 세 가지가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이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창업을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관점 안에서 여러분이 나는 사업 자금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팀원을 구해야 되는데 팀빌딩을 어떻게 하지? 사실 이거 제가 아까 다 얘기는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하면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는 누군가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금을 어떻게 하고 팀빌딩을 어떻게 하고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지를 적어도 유튜브를 보거나 뭐 강좌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뭔가 웹서핑을 하거나 남의 얘기를 듣거나 뭐 주변 사람 얘기를 듣거나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거의 공식처럼 답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일단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 당연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농담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정답인 거죠. 왜냐하면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 대충 하지 말고 잘한다고 하는데 잘하는 게 힘드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의 관점에서 풀어내면은 아주 단순하죠. 사업자금 어떻게 구하냐? 자기 자본, 정부 지원 사업, 투자 유치, 금융 지원. 이걸 가지고 5년 동안 땡길 수 있는 돈 얼마? 19억 원. 예. 조금 노력만 하면 19억 원.
그거보다 조금 덜 노력하고 팁스 같은 게 안 되면은 12억 원. 남들보다 뭐 그렇게 막 뛰어나진 않아도 평타 정도 치면서 평균을 하면은 6억 원까지 보통 받아요, 보통.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경로가 아예 다르거나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죠. 아니면은 정말 사업을 본인은 열심히 했지만은 잘 못한 거죠. 현명하게 못한 거죠. 사업자가 보통 이렇게 구해요. 뭐 딱히 문제도 없어요, 이게. 팀빌딩 어떻게 하냐? 뭐 주변 사람 추천 받거나 네트워킹 통해서 하거나 뭐 그 외에 뭐 저들 얘기하잖아요. 뭐 주변에 그냥 내가 IT 전문가를 모르지만 그런 창업자들 많이 만나다 보면 아름아름 소개도 받기도 하니까 결국 시간과 노력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 아니면 뭐 고용해야죠. 계획부를 어떻게 세우냐? 계획도 뭐 뻔하잖아요. 시장 분석하고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마케팅하고 투자 유치하고 양산해가지고 열심히 팔고 뭐 이게 사실 되게 공식처럼 같은 거거든요. 제가 실제로 최근에 했던 창업 사업계획서 보면은 한 두세 편이 아이템 자체도 괜찮고 계획 자체도 뭐 나름대로 잘 세웠는데 딱 그렇게 평했어요. 매력이 없습니다 라고 평했어요. 아이템은 참 좋은데 이 사업계획서는 되게 매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분도 근데 공감을 해요. 저도 열심히 썼는데 필요한 건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뭔가 이 사람을 흡인할 수 있는 어떤 매력도가 떨어져서 되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유가 뭐냐면은 뭐 대표자의 매력이 안 살아났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너무 팩트만 나열한 거예요. 팩트를 나열해야 되지만 너무 계획만 나열한 거죠. 이게 문제다, 이걸로 해결할 거다, 이래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업 계획서는 틀린 건 아닌데 뭔가 사업을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소울이 이 안에 좀 담겨.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고 이 솔루션을 왜 이렇게 선택을 했고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다 빠져버리면은 그냥 되게 밋밋한 사업 계획서가 되죠. 그런 사업계획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거기 위에 대표자 이름 지우고 다른 사람 이름 집어넣어도 똑같은 사업계획서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다 대표자 이름 지우고 다른 사람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걸 해?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괜찮은 사업계획서인 거예요. 왜? 그 대표자가 있어야 가치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과연 여러분이 이걸로 이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사업을 하려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잘못됐냐고? 아니에요. 똑같아요. 창업과 대다수가 실제로 되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대답도 거의 일치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모범 답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거의 공식처럼 이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가끔 가다가 너무 나랏돈 좋아하지 마라. 예창패, 초창패, 디딤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10억을 벌겠다는 사람이 꼴랑 5천만 원, 1억 원 그거 못 따가지고 막 사업계획서 쓰고 막 질질 짜고 막 이러는 게 이게 사실은 되게 좀 사업가로서 그다지 이제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실상적으로 보면은 뭐 어쨌든 자금 조달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 구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고 거의 공식인 거죠. 그 공식을 깨란 얘기도 아닌 거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공식은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거의 공식처럼 듣는 말이라서 머리로는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난 아직도 창업이 어렵거든. 난 아직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그랬더니 첫 줄부터 뭘 써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그럼 뭐가 문제일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수많은 창업 강좌를 보고 제 것도 보고 뭐 다른 사람들의 뭐 1억 원 받기 뭐 뭘로 얼마 만들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거를 보는데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뭐 구글이 창업을 한다면 구글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한다면 그러면서 막 사업계획서 멋지게 써놓잖아요. 그럼 뭐 나는 뭐 5분 안에 쓰게 해서 5분 안에 막 쓰잖아요. 그런 퍼포먼스에 여러분이 빠져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써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상 못 쓰는 이유는 사람마다 아이템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거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유튜브를 열고 창업 강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처럼 못할 겁니다. 왜? 여러분은 적어도 몇 년 동안 기업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이걸 교육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 고민을 해봤으니까 그거를 강좌로 풀어나가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그리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다 그냥 쓸 수가 있겠냐는 거죠. 못 쓰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아이템은 제가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방식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어떤 비즈니스 플랜을 짜는 거고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런칭했을 때 그거를 따라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스티븐 잡스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희대의 천재라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워낙 극소수기 때문이기도 하나
정확하게 여러분의 역량이나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창업을 시작했던 당시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룰이 달라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의 기록을 보고 누가 구글 가지고 예비 창업 패키지 썼다고 깝죽대고 해봤자 그거 보고 여러분이 뭘 배우겠냐는 거죠. 나는 구글 할 게 아닌데, 나는 배달의 민족 할 게 아닌데, 나는 이거 펜 만들어서 팔 건데. 그러면 아이템 달라, 상황 달라, 내 성격도 나는 스티브 잡스랑 완전 반대 성격을 갖고 있어. 나는 김봉진 대표처럼 배달의 민족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이 안 돼. 인프라도 안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공식은 있어요. 공식은 모분 답안이 없는 거지. 공식은 있는데 답이 없어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얼마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 푸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 근해 공식만 알면 모든 종류의 2차 방정식을 다 풀 수 있거든요. 제가 또 예전에 좀 많이 가르쳤어요, 일본에 있을 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근데 여러분 2차 방정식 공식 안다고 그거 문제 못 풀잖아요. 예.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 공식 몰라서 안 해요? 공식은 그냥 외우면 돼요. 닥치고 외우면 공식은 나와요. 문제는 그걸 쓸 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어디 있냐, 공식처럼 들리는 창업 교육이고 창업 프로그램이고 어떤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의 K 스타트업의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게 아이템 발굴하고 시장 조사한 다음에 예창패 받아서 성장해서 투자 유치나 초창패로 넘어가고 시드 투자나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통해서 회사를 성장시켜서 투자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성장한다. 거기에서 지원 사업을 더 받는다. 이게 공식이지만 그 여러분이 그 공식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제가 이 사실을 불과 몇 주 전에 알았어요. 지난주에 알았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한 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게 처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근데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뭘 모르냐? 돈, 사람, 시간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냐? 아니죠. 여러분이 모르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 돈, 사람, 시간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사업계획을 주구장창 여러분이 세우고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치명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쓰는 법을 몰라요, 진짜로. 예. 돈 쓰는 법을 모른다니까요. 왜요? 나 예착패 받으면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도 했고 여기 뭐 예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애초에 사업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돈을 얼마나 쓰고 그걸로 어떤 결과를 끌어낼지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걸 모르니까 사업계획서에 가계부 쓰듯이 예산을 잡고 이거를 돈 쓰는 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쓸 때 그게 왜 멋이 없는지 아세요? 그게 왜 현실성에 떨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고 사람을 어떻게 쓰고 시간을 어떻게 써서 어떤 결과를 끌어낼지를 그냥 상상으로 그냥 어거지고 끌어내지, 정작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방법을 모르니까 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누가 사업계획서 이래 써라 그러면은 그러면서 그냥 쓰는 거죠. 그따위로 쓴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나도 설득 못하는데, 본인 자신도, 쓴 사람도 아니면 이제 그거 있지, 애착을 가져. 막 이게 내 새끼 같아. 그럼 막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본인은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엄청난 그 희망을 갖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계획서도 부실해지고 남을 설득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엉망인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사업계획 어떻게 세우세요? 쓰는 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 여러분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템을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시장에서 이런 게 실제로 필요한 것 같다. 뭐 검증 정도 하면 되게 다행이지. 그리고 나서 이걸 하려면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시제품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자. 거기서 조금 의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견적을 좀 뽑아보죠. 업체들 컨택 해가지고 그럼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사람도 필요하네. 그러면은 내가 제품을 개발하려면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고용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그러면 시제품 제작하고 양산해서 판매할 거다. 자, 이 정도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사업계획인데, 이 정도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업계획이면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닌 누가 해도 말 그대로 개나 소나 해도 상관없는 그런 사업이 돼버려요. 그게 제가 늘 농담은 아니고 늘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사업계획서 위에 이름 석자를 지우고 김장길이라고 하는 서울대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모든 고급 인프라를 동원해서 이 일을 한다 그랬어요. 당신 어떻게 막을 거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한다. 자, 진실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그 일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안 되게 뻔하니까. 근데 사실은 정말 좋은 사업 계획서라면은요.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이 사람 아니면 못 하겠다. 아니면은, 아, 이거는 다른 누군가가 베낄 수는 있어도 그렇게 쉽게 베끼지 못하겠다. 이 정도의 확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 이만큼 구할 거고, 사람 고용하기 위해서 돈을 이만큼 구할 거고, 양산해서 판매할 거고, 이 정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사업 계획서고 계획이라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업할 의미가 없는 거죠. 해도 돼요. 그냥 뭐 저 가판대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서 호떡 팔듯이 팔면 돼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호떡 파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소울이 있어요. 예. 그것도 장사 잘하고 막 연매출 막 몇십억씩 올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안에 어떤 노하우와 어떤 그 실전 경험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업이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도 상관없는데?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사업 되다가 잘 되면 누가 그냥 홀랑 베껴가지고 그냥 바로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사업 계획을 이렇게밖에 못 세우냐? 왜? 사람이 뭐고 돈이 뭐고 계획을 어떻게 시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의 사업 계획서를 누가 봐도 매력 있게 쓰기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올리는 아이템의 뭐 문제 제기나 아이템의 가치나 이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그 뒷단 how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5천만 원의 자금을 수혈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5천만 원의 자금을 수혈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수혈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면은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자금 확보 노력을 할 수가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고용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고용하는 게 우리 회사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사람한테는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즉 말 그대로 활용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플랜이 잡혀야 실제로 거기에서부터 아,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좀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이 돈을 줘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기준이 서 있는 거라고요. 요즘에는 생각보다 아이템이 나올 만한 게 다 나왔어요. 워낙 창업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이거저거 다 들고 나오니까 그냥 전국 한 바퀴 이렇게 돌면은 비슷한 거 하는 사람들이 서너 명씩 튀어나와요. 더 이상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이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지만 큰 범주에서 보면 거의 다 그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차별성, 독창성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이게 정말 사업으로서 가치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템이 후지고 아이템이 좋고가 아니고 사업을 하는 대표자인 여러분이 이 사업을 되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돈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투입해서 어떤 결과를 내고 그 다음 단계로 뭘 생각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10억 원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9억을 먼저 써야 됩니다. 그게 사업이에요. 투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10억 원을 벌기 위해서는 9억 원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태까지 여러분의 고민은 하나였어요. 9억 원을 어떻게 구할까를 고민했어요. 10억 원에서 9억 원을 못 구하니까 일단 1억 원을 먼저 구해서 거기에서 가치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9억 원까지 만들어야지. 그게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내용이라면은 저는 이제 좀 반대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9억 원이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쓸 건가요? 생각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예입 창업 패키지 5천만 원 받았다고 칩시다. 시제품 만들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걸로 전부일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냥 나한테 주어진 돈이 이거니까 타협을 하겠다고 생각한 게 전부 아닌가요? 사람이 필요하다 얘기했지만 어쩌면은 돈 조금 주고 이거 대신 만들어줄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한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여러분은 아니한 생각보다는 뭔가 좀 여전히 누군가한테 의존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이 왜 필요한 거고 그 필요한 돈을 공급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굴려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되는 아이템이라면은 어떤 식으로든 집을 저당 잡혀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란 얘기는 아니고 물론. 그렇지만 그걸 못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써서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즉 여러분이 정말 사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어떤 걸 먼저 시작해야 될지를 고민하기 전에 이 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구할지는 그 다음이고, 그걸 먼저 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그 안에서 돈이 드는 일과 안 드는 일이 구분이 될 거고, 안 드는 일을 어느 시점에 할 수 있을지, 어느 시점에 인력이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되고 어느 시점에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0억 원을 벌기 위해서 9억 원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9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건 딱 하나죠. 이제부터 어떻게 돈과 사람과 시간을 써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10화편에서 창금 특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창금 특강은요, 돈, 사람,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돈과 사람과 시간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가야 되는지, 즉 물고기를 낚아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혹시 뭐 여기에서 모험담을 잡으려고 오신다 그러면 실망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요거 전에 바로 발표자를 만들었으니까, 강의 자료로 분명히 굉장히 양질의, 적어도 들었을 때 후회는 안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어서 바로 창금 특강을 준비하도록 하고요. 일반 강좌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